네, 자, 관계 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관계 대명사를 먼저 배우고 주로 관계 부사를 배우게 될 텐데, 관계 대명사와 똑같아요. 앞에 어떤 선행사가 등장할 텐데, 그 선행사를 이제 수식을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가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접속사 플러스 뭐 부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장 쉽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하고 말을 맞춰도 되죠. 말을 맞춰도 되는데 이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날은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when 하고 이 날에 대해서 이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는 겁니다. I first met you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선행사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보충적으로 더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장소적 개념으로 말을 바꿔볼까요, 그죠? 네. 뭐 말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want to know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where 어딘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죠. 뭐 뒷 예문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할게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 장소를 좀 알고 싶네요. 뭐 이렇게 한번 해. 물론 내용상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까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더라? 뭐 그 장소를 알고 싶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죠? 네, 그 학생이 student 이렇게 되겠죠? 이제 asked 물어보았습니다, 그죠? the teacher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잠깐만 예문을 선행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학생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어, 그죠? 네. 자, 선생님께서 풀었던 solve the problem.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물어봤다.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관계부사를 적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괄호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식이니까 이제 how로 받는 건 이제 맞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여러 문법서나 이런 데서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이 이제 하나 있죠. 자, 뭐냐면 the way와 how는 어떻게 한다? 함께 쓰지 않는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sk the way라고 하든가 그냥 ask how the teacher solved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얘만 쓰던가 아니면 얘만 써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예문을 한 번 더 볼게요. he 예문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He asked her the reason. 그녀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고 말을 맞춰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왜 she didn't come here. 그녀가 왜 여기에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 보충 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관계 부사에는 선행사의 종류가 4가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에 따르는 관계 대명사도 관계 부사도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4가지의 관계 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이제 원래 형태로 이렇게 딱 배우면 이제 가장 쉽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예외적인 부분을 좀 연습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예문을 살짝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우리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인생의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영작을 하시려면 주어 동사를 먼저 잘 찾아야죠. 주어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영작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날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날이 when 어떤 날이었느냐? when 네, 어떤 날이었어요? I met first를 먼저 쓸까요? I first met you 이렇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날이 was 뭐였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The best day of my life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그래서 네, 이 관계사가 이렇게 뒤에 늘 붙어주면은 좀 쉽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관계부사는 지금 여기 있죠. 관계부사 여기 있고 선행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문장의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선행사가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하고요. 자, 또 이런 예문도 한번 또 볼까요? 이제 외울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네, 매우 비싸다. 뭐, 요런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집은 매우 비싸다. 요것이 문장의 핵심이죠. 그죠? 문장의 뼈대입니다. 다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죠. 요 부분이 바로 관계사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 집은 house라고 할게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설명을 더 해야죠. 누가 뭐 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했죠. It's very expensive.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졌죠? 네, 그래서 관계 부사로 선행사로 수식하는 네. 요런 예문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끝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있으면 편하겠지만 얼마든지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꼭 이렇게 중간에 뭐 끼어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예문으로 한번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고 싶다입니다.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싫어하다는 뭐 don't like로 합시다. don't like. 자, 여러분 관계사를 사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요런 거 끼워 넣으면 좀 더 좋겠죠, 그죠? 좀 더 확실해지겠죠, 확실히. 그 이유, 요렇게, 그죠? 좀 화면을 멈추시고 잠깐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문장의 뼈대는 나는 알고 싶다가 이 문장의 뼈대입니다. 그죠? 나는 알고 싶다. 그래서,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자, 뭘 알고 싶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죠. the reaso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까지만 해도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네, 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즉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 더 리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ow에 대해서 의문문을 한번 해볼까요? 의문문으로. 자, 어떻게 너가 1등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네, 의문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더 way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죠? can you로 영작을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죠? 1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first price. 뭐 그러면 되겠죠, 그죠? 네.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문장의 뼈대는 이겁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니 이거죠? 그러면 can you explain?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explain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설명해 달라는 말이니까 to me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니? 자 뭐를요? 그 방법을. 네, 방법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가 the way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the way에. 다만 이 the way는 how를 쓴다 안 쓴다? 아니, 쓰면 절대 안 돼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너가 1등을 했는지 1등상을 탔다는 거겠죠? won the first prize 이렇게요, 그죠? prize 하고 물음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how가 이제 생략되어 있고 무조건 생략해야 합니다. 그죠? 자, 아니면 the way 대신에 그냥 뭘 써도 돼요. the way 대신에 그냥 how를 써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그 수식의 의미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놨지만 수식의 의미라고 원래는 이 괄호가 없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보셔야 될 것은 네.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좀 많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예문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나는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관계 부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뒷모습 여기 앞모습은 똑같겠죠, 그죠? I remember the day 했고요. 자, 이 when을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전치사를 그러면 뭘 선택할 건가? 네, 그거는 전치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볍게 여기 시간의 전치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시간의 전치사.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밑에다가 좀 쓸게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in과 on과 at 요 세 가지를 아셔야 전치사를 뭘 선택할 건지가 나와요. 그죠? 전치사 in은 개념이 좀 클 때 씁니다. 네, 연도라든가 계절, 네, 어떤 계절이나 또 월, 달이나 월 이렇게 큰 개념에 써요. 이럴 때 전치사 i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자, in 하시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6월에 태어났다 칩시다. soon. 2010년 6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연도와 월까지 있죠. 이러면 전치사 in을 쓰는 거죠. 전치사 in. 그죠? 큼직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언제 쓰느냐? 네, 하루 이틀 정도의 요일이나 날짜, 며칠 정도의 개념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개념에.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이 표현을 날짜까지 밝혀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6월 30일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on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네, 2010년 6월까지 있는데 이 날짜까지 밝혔거든요. 날짜까지. 자, 이렇게 날짜까지 밝히게 되면 자, 영어에서는 이 전치사의 단위를 큰 단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작은 단위에 맞춰서 네, 요일이나 날짜 정도의 개념까지 있죠. 이러면은 이제 on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it은 네, 10분 초 정도의 작은 개념, 하루 안의 개념이죠. at the moment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개념이나 그럴 때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문이 좀 예상이 되죠. 뭐 시간까지 밝혀준다면 at 하시고 뭐 오전 네 오전 6시 정도에 6am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죠? 여기 뭐 쓸게요. 그냥 네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작은 개념이 네, 시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가장 작은 개념 역시 맞춰서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개념에 맞춘다도 중요하지만, 네, 어떨 때 in을 쓰고, 네, 어떨 때 on을 쓰며, 또 어떨 때 at을 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네, the day는 요일이나 날짜,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에 해당되죠. 네, 그럼 전치사 뭐 쓰면 되겠습니까? on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네, on. 자, 그래서 on which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first met you 이렇게 되겠죠.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인데요. 여기서 잠깐만. 경우의 수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보세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oday 하고, 자, 위치를 이렇게 놔두고요. 저 앞에 있던 이 전치사를 맨 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전치사의 위치를요,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위치가 확정입니다. 확정. on위치 이렇게 써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위치를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오게 되면 위치는 생략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네,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죠, 그죠? 수가 많죠.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that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전치사 앞에, 이 that 앞에 전치사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네, 요런 경우의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예문. 자, 이거 보시면 선생님 좀 두서없이 필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장소의 관계부사입니다. 자, 요것도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the place 이렇게 되죠. 자,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싶어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 장소를 알고 싶다인데, 앞서 시간의 전치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장소의 전치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카페였어. 카페 안에서 만났다면 인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 앞에서 만났다. 공원 옆에서. 내가 바위 위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흔하지 않은 경우겠지만, 어디 밑에서 만났다. 그러면 언더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다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죠? 네. I first met you. 이거. 보통은 at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네. at을 많이 쓰지만, 네. 일단은 인위치로 할게요. 인위치의 경우가 좀 많이 나와서, 네. place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전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뒤로 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met you in. 요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를 뒤로 빼게 되면 이 위치를 생략하거나 위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는 거죠. that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위치를 생략해서도 안 되고, 네, 저 위치를 that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요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좋습니다. 아이쿠야, 오늘 좀 알아봐야 할 게 너무 많네요. 그죠?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여기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그 학생이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풀었던 방식, 어떻게 풀었는지 그 방식을 물어봤다. 이제 요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괜히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면 그러니까, how를 쓸 수는 없어요. 네, how를 쓸 수는 없는데 나는 관계사를 꼭 쓰고 싶다. 이때는 in which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the teacher solved the problem 했을 때, 네, how를 쓸 수는 없지만 in which를 쓰는 것은 가능하고요. in which를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또는 in which 대신에 이 that이 말이죠. 관계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n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한 단어로 that만 쓰거나 요런 건 가능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the way에 대해서는 그냥 요렇게만 알아둡시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자, 이제 마지막
y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y가 어딨니? 네, 여기 있네요, 그죠? 네. y는 쉽습니다. 왜냐면은 y는 전치사가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다가 자, 엑스털 그녀에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왜 그녀가 오지 않았는지, 그죠? 어쨌든 come here 여기 오지 않았는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이제 y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y가 있는데, 요 y를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꾸면, 네, 역시 얘도 전치사가 딱 하나입니다. full 위치예요. full 위치. 네, 뭐뭐 때문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full, 네, 문장의 맨 끝으로 놔둬도 되고, 문장의 끝으로 놔뒀을 때는 위치를 생략하거나 대수로 바꿀 수는 있지만, 네, 역시 뭐는 안 된다? full 대수는 안 된다. 네, 요런 거죠, 그죠? 네. 예, 여태까지 이제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기도 하냐면, 네,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1번 요거, 그죠? 2번 요거, 3번 전치사가 뒤에 있는데 위치가 있는 경우, 4번 전치사가 뒤에 있는데 대시 있는 경우, 5번 완전 틀린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잘 보셔야 되고. 자, 마지막 관계 대명사와의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에서 주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중등 과정에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위치를 고를 거냐 아니면 where를 고를 거냐.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네. 뭐 이렇게 한번 또 예문을 막 만들어 볼게요. I want to know the hotel. 나는 그 호텔을 좀 알고 싶어요. 하고 이제 위치냐 이제 where이냐 고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You did last year. 너가 작년에 방문했던 그 호텔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싶어.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 말을 했을 때, 자, 여기를 이제 그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where로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호텔을 사물의 개념으로 보면 위치로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럼 이걸 뭘로 받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죠. 자, 선행사가 장소적 개념이고 사물이라는 게 이제 동시 상황입니다. 요거는 늘 뒷문장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대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치라고 할게요. 물론 되게 여러 가지의 관계 대명사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위치라고 그냥 적을게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 중요한 대명사를 앞으로 빼온 것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하십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 반대로 관계 부사는 대표적으로 뭐 where이라 하겠습니다. 뭐 why도 있고 how도 있겠지만, 네. 자, 관계 부사는 아까 위에 계속 설명드린 거 잘 보면 뒷 문장들이 다 완벽합니다. 왜 그녀가 여기에 오지 않았는지, 그죠? 선생님이 그 문제를 푸셨다, 해결하셨다. 뒷문장이 거의 다 완벽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너를 만났다.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요걸로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네. 요걸로. 중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가면 특히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왜냐? 단순히 관계 대명사냐 부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기 때문에, 네. 예, 여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뒷문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뒷문장을 보면, 자, 너가 주어 방문했다, 동사, 작년에 하면 이제 시간이나 이제 장소의 부사구 표시죠? 네, 부사구는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못 끼친다. 그죠? 당신이 방문했다라고 동사까지만 밝히고 무엇을 어디를 방문했는지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합니까? 그렇죠? 이때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네. 뭐 비슷하게, 네.
뭐 계속 요런 예문만 I want to 뭐 이런 부분만 네. 해서 죄송하지만 네. 일단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역시 뭐 위치냐 where이냐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그죠? family live in now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네, 그 집을 나는 사고 싶어요. 이렇게 되었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역시나 사물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위치일 것 같고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where일 것 같은데 뒷문장으로 판단해야죠. 뒷문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 가족이 지금 살고 있다까지만 말했다면 완벽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in이 있죠, in이. 그죠? 만약에 뒷문장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족들이 지금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러면 불완전하죠. 왜냐? 전치사도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 안인지. 그죠? 뭐가 없다?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in 위치였는데 네, 이 전치사 in을 뒤로 뺀 경우와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네, in 위치. 그러니까 where를 in 위치로 바꿨고 여기 있는 전치사를 이제 뒤로 빼면 이제 요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그죠? 따라서 뒤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네, 위치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전치사를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the house in which 네, the family live now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in which 될 수 있겠고요.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뭐와 같다? where과 같다. 관계부사와 같다라는 거죠. where the family live no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ere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where일 때는 즉 관계부사일 때는 전치사가 없고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쵸? 네, 마치 영어가 아니라 무슨 수학과 같은 느낌인데 네, 올바른 뭐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 학과목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좀 많은데요. 네,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